네, 이번 시간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전 부분 중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태우 정부, 그 이후에 있었던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이제 5.16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민간 정부였기 때문에 문민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 민주주의 정부를 이제 설립했다. 이런 것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는데요. 이전 시간에 배웠던 4.19 그리고 이제 5.18, 2월 민주항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제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했잖아요. 그 결실로 세워진 정부가 바로 이 김영삼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신군부 출신의 대통령들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사람들에 관한 이 처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름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 1995년에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 14명이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이렇게 기소되었는데요.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에는 이제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는 17년 징역의 원심을 확정하는 이제 결과를 이제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12.12 사태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런 신군부 세력의 행동을 헌정 질서를 파기한 범죄 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특별법으로 처리했던 건데요. 이때부터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예전에 이름이었던 광주 사태라는 이름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바로잡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시행한 이제 이 업적으로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게 금융실명제가 또 있는데요. 이 금융실명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이 아닌 실제 본인의 명의로만 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한 제도예요. 이전까지는 지금 이제 요즘에도 이제 있긴 있지만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 대포통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대포통장? 쉽게 말하면은 내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이제 행위를 말하는 건데 이러한 대포통장은 어쨌든 간에 이 계좌의 원 주인이 누군지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걸 실시해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제가 계좌를 팔 때는 이제 김경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제 계좌를 팔 수 있게끔 요 외에는 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금융실명제라고 하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이제 업적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죠. 다음 업적으로는 이제 지방자치제를 이제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예전에도 이제 지방자치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유명무실했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단체의 단체장 선거를 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게끔 했다는 거는 이 199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최초로 이제 민선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지방자치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도지사, 뭐 광역시장, 뭐 이런 사람들을 직접 내 손으로 뽑는 걸 이때부터 처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전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쉽게 말해서 관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이렇게 임명해줬던 건데요. 이때부터 이제 내가 직접 뽑는 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가 이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뭐 업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 당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김영삼 정부 때 이제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이제 생겼었는데 그걸 바로 이제 IMF 구제, 뭐 IMF 금융 구제, 뭐 외환 위기 이렇게 등등으로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외환 위기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뭐 줄줄이 도산,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망했다는 거죠. 줄줄이 기업이 망했다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고 이 당시에 이제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자기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딸린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겠죠. 당시에 이제 망한 회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대우가 있는데 이 대우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자동차도 만들고 뭐 가전도 만들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이 당시만 했어도
삼성보다는 더 큰 기업이 사실 대우였습니다. 대우. 우리나라에는 대우가 그렇게 크고 유명했던 회사였는데 이때 이제 이 외환위기로 인해서 망해버린 회사였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있겠지만 뭐 해태라는 제과에서도 이때 당시에 처음에 망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되살아난 경우고요. 어쨌든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크고 작은 회사들이 이제 망하거나 이제 뭐 이 망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경제 성장과 대중문화의 발전에서 다시 다룰 테니까요. 일단은 여기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제 1997년에 이르러서는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이 당선되어서 이제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를 처음으로 이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정권 교체가 있을 때 이제 군사 뭐 반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쿠데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권이 바뀌었었는데 아니면은 이제 뭐 4.19 같이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이제 이때 처음으로 선거만 순수 선거만 통해서 여당과 야당 간의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때 이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제 아니요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 나라의 최우선 과제를 이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이를 극복해 나가는데 이제 주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처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비정규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까지 그전까지는 보통 다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면은 정규직들 이 정규직들 위주로 이제 인재를 선발했다고 보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기업의 뭐 체질 뭐 개선을 하겠다, 뭐 구조 조정을 하는데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명목 하에 비정규직이라는 걸 많이 채용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 비정규직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금까지도 이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직도 되고 있다는 이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걸 통해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려면은 이제 이 외환 위기를 극복했다는 이러한 이제 기사가 날 정도로 체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이러한 외환 위기를 좀 어느 정도 벗어났던 시점이 있었고요. 이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이러한 정책 중에는 남북 관계 개선이 가장 큰 이제 정책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명 햇볕 정책이라 불리는 이러한 남북 화해 관계, 남북 관계의 화해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둬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햇볕 정책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뭐 우화, 일화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나그네 옷을 벗기는 데 있어서 뭐 바람과 해가 이제 뭐 내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사람에게 햇빛을 내리쬐면은 이 사람이 외투를 벗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바람 같은 경우는 내가 계속 바람을 이렇게 불면은 어쨌든 이 나그네가 옷을 벗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결과는 이 바람이 계속 불었을 때는 나그네가 외투를 계속 꽁꽁 싸매서 이 점퍼를 벗지 않았다, 뭐 코트를 벗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햇볕이 계속 강한 햇빛을 내리쬐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이 결국에는 이 코트를 벗었다 이런 일화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일화에서 착안한 정책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더 온건 정책 지금까지는 계속 반공 뭐 아니면 이제 뭐 북진 통일 아니면은 뭐 북한은 이제 뭐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서는 이제 북한은 하나의 뭐 국가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주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 이런 뭐 동반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북한과 화해 모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북한에다가 뭐 이제 뭐 공단을 지어준다든지 뭐 금강산 관광을 이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거는 이제 기업 차원의 일이었지만 당시 현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소를 데리고서 북한에 방문을 해서 소를 갖다 주고 뭐 쌀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했던 정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크게 통틀어서 햇볕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남북 관계에 관한 부분도 뒷부분에서 한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였는데요. 당시 이제 월드컵 개최가 세계 최초로 두 나라에서 이렇게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한국
이제 개최를 한다고 이제 봤었는데, 일본이 여기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선생님은 이제 학생이었어요, 학생. 여러분들 같은 중학생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월드컵에서 이제 조별리그를 탈출하고 이제 16강 진출을 하고 16강에서 8강도 가고 8강에서 이제 기적적인 4강까지도 가는 이러한 이제 결과를 냈었는데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가 4등으로 이 대회를 마무리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없었던 이러한 4강 이 신화 같은 일들 이때 당시 이제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끝날 무렵 2002년에는 똑같이 이 집권 여당 출신이었던 노무현 후보가 당시 상대방의 야당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를 누르고 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이렇게 표방하는 정부를 내세웠는데요. 이 노무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원래는 이제 이해창에 비해서 굉장히 좀 지지 세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질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사모라는 이러한 이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이러한 노사모에서도 이제 거의 뭐 열렬한 지지를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려놨다고 해요. 어쨌든 이러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일명 노사모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니, 노무현이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되게 됐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통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노력,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를 청산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했는데요. 당시 대통령에게 쓰였던 호칭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각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아니냐라는 이제 이유를 들어서 이 노무현 정권에 들어서는 대통령에 대한 표현을 그냥 대통령님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또 어떤 것으로 내려놨냐면은 이제 당시 인터넷이 이제 막 발달하던 시대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불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나라 이 당시에 있었던 법 중에 하나는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는데 이 국가원수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뭐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이런 법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일어나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욕 같은 거를 뭐 아무렇게나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사회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풀어주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만큼 권위주의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정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서울과 관련해서 이제 뭐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도를 행정적인 기능만큼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래가지고 일명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것을 선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행복도시 선정에서 이제 최종 경쟁에서 승리한 지역이 바로 지금의 세종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종시의 기초와 이러한 이제 기반을 처음 닦은 사람이 노무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또 이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이제 억울하게 죽었던 이제 이런 민간인들에 대한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과거사 정리, 뭐 과거사 진상위원회, 뭐 과거 화해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제주도 4.3 사건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 4.3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 이런 것들이 이 노무현 정부 때에 이르러서 이제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것만 하고 요 이제 영상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이명박 정부 때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의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같이 이제 약간 좀 실패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물론이겠지만 당시 이제 경제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시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있어서 이제 뭐 경제를 살리겠다, 뭐 경제는 뭐 이명박을 믿고 뽑았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선거를 치렀는데 아니 그 유세를 치렀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이명박이 한 우리나라 이제 17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그리고 이제 외교 정책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둬가지고, 이제 이 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또 이렇게 G20 정상회의라는 것을 개최했었는데요. 이 G20이라는 게 그룹 오브 20라고 하는 이제 이것의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주요 20개국 회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마다 이제 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뽑을 수 있는 국가들이 이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이렇게 강대국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로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 FTA 체결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이제 자유무역 기구, 이제 자유무역 협정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대부분의 이런 수입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기지 않고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조약을 맺은 건데요. 이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다가 갖다 팔기 좋게끔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뭐 농업이라든지 뭐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농가나 축산 농가에 이렇게 피해를 좀 입힐 수 있는 이러한 좀 한계를 지니는 이러한 협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쇠고기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내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FTA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당시 뭐 광우병과 관련해서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이 계기를 가져왔다,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평가가 좀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를 이제 실행했다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좀 이거는 좀 미안하게 됐고요, 여러분. 영상 정리하시고 바로 중단은 형성평가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형성평가 문제는 한 8문제 정도 만들었는데,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끝나고 10분 정도 풀어보신 다음에 저와 같이 한번 라이브 톡 통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